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딥시크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하루에 17%, 그 큰 기업이 하루에 주가가 17%가 떨어질 정도로 이 중국 업체, 중국 AI 업체인 그 딥시크가 좀 뉴스에 아주 부각되고 있죠. 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성능 칩, 고성능 AI 칩이 이제 A100, H100이 있는데요. 이런 그 GPU 장치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공급해 왔었는데 H100 칩 같은 경우는 한 3만 달러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한 수십만 개가 이런 칩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미국에서 이런 고성능 칩을 뭐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 러시아에 이렇게 수출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딥시크는 그 엔비디아의 그 H800 칩이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중국 수출용으로 이렇게 설계한 칩이라고 하네요. 성능이 H100보다는 못하죠. 자, 근데 미국 정부의 어떤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딥시크는 이렇게 엔비디아의 H800 칩을 이렇게 들여와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오픈 AI의 그 챗GPT보다 뭐 성능이 뭐 좋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가격을 보시면 그래서 H100이 한 25,000에서 4만 달러, 2024년 기준으로 H100이 15,000에서 한 25,000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이런 AI 그 고성능 칩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확대 중이었죠. 미국, 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자, 근데 뭐 동맹국도 아닌 그런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는 물량, 그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 예를 들어서 한 중간지대에 있는 100여 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A100이라는 고성능 칩을 수입하거나 제3국을 통해서 어떤 개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국인데 동맹국은 뭐 판매 제약은 없다고 하네요. 자, 근데 어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판매 제약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는 또 규제를 또 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리스크는 있습니다. 공급망 이런 관련해서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2021년이었죠. 요소수 사태, 요소수를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정부에서 이런 어떤 특히 원료나 이런 부분 중국에 많이 한 국가에 특정 국가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어떤 소재, 어떤 부품에 대해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그때부터 느껴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떤 공급망 국산화 사업을 많이 지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또 중국이 다시 요소수에 대해서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망이 그만큼 중요하죠. 왜냐면 상대 국가가 또 어떻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급망 관련해서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있죠. 유럽에서, EU에서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DPP라고 합니다.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해가지고 DPP라고 부르는데요.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유럽 그 EU 지역에 수출을 할 때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QR코드를 박아서 그 제품의 어떤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됐고, 내구성이 어떻고,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데 원료가 어떻게, 공급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원료를 어디에서 받았었고, 그래서 원재료의 출처라든지 그런 부분을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실시간으로 제품 정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친환경 원료 이런 부분 되게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뭐 탄소 배출량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떤
수출 허가, 수입 허가를 이렇게 주려고 한다고 하네요. 이유는 디지털 DPP 제도를 2027년 2월부터 배터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섬유, 철강, 전자, 타이어 등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공급망 정보가 아주 이제 중요하게 수출할 때도 중요하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디지털 제품 의무화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우리나라의 뭐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뭐 IoT라든지 블록체인 데이터 기준으로 제품의 어떤 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도 유망할 것입니다. 자, 아이템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좋은 아이템은 이번처럼 이렇게 보십시오. 딥시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규제가 본인들이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거죠. 어떤 고성능 칩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혔지만 그런 고성능 칩 대신에 어떤 새로운 공급망을 재편을 해서 값싼 그 AI 칩을 활용해서 R&D를 통해서 성능을 챗GPT보다 따라잡았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어떤 규제가 있는 규제를 어떻게 내가 돌파하겠다라고 어떤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부 지원 사업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공급망 규제가 있는데 공급망 규제에 대해서 이번 이제 딥시크 사례 때문에 이런 어떤 공급망 규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U의 DPP 제도 이런 것 도입 때문에 어떤 공급망 규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아이템들은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 해외 의존율을 낮추겠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공급선을 확보한다든지 안정적인 가격에 어떤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우리 창업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쪽에 특히 사업화 전략 쪽이 해당이 되겠죠. 뭐 국산화 이런 부분은 어떤 연구개발 전략 쪽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이런 안정적인 공급망을 매칭해주는 그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또 좋은 아이템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플랫폼 아이템들이 어떤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좋은 아이템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AI 기반 어떤 재취업 플랫폼이 디딤돌 과제에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실버 세대들의 어떤 개인의 경력, 전문성, 관심사들을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었네요. 그래서 플랫폼 아이템에 어떤 AI가 융합돼서 그런 아이템들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어떤 숏폼 컨텐츠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술로 어린이 개인의 재능과 선호도를 분석해서 맞춤형 재능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플랫폼 또 디딤돌 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 사업도 플랫폼 사업이었지만 AI 기술을 융합하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일종의 트렌드 아이템이라고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본인 어떤 아이템의 어떤 산업 섹터에 공급망 규제가 앞으로 심하거나 앞으로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섹터라면요, AI가 기업의 상황을 분석해서 기업의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적의 공급망, 소재나 부품, 장비를 매칭해주는 그런 플랫폼 아이템은 상당히 이번 2025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걸쳐서 트렌드 아이템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